네,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정상회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오늘 새벽에 열렸습니다. 뭐 미국 시간으로 이제 오후 12시 42분쯤부터 회담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자 이제 모두 발언을 하면서 뭐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정상회의의 회담의 막을 열었고요. 그 뒤에 이제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약 54분 동안 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뭐 사실 이제 회담보다도 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화제를 모았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본인이 운영하는 SNS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 하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 같아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 돌발 발언이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터져 나왔기 때문에 이거 회담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이제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회담 3시간 전이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이어진 미국 내의 행사, 행정명령을 서명하는 행사에서 취재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랬더니 심지어 구체적으로 설명까지 했는데 최근에 며칠 동안 한국에서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 그리고 한국 새 정부에 의한 매우 공격적인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렇게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해석을 압수수색이라고 해서 그렇지 이제 실제로 발언은 사실상 이제 습격, 레이드라는 이제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 습격을 한국 교회가 당했다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을 했고 심지어 우리 군사기지, 그러니까 미군 기지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했다고 들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건데 나는 그 안 좋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내에서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 중심으로 돌던 가짜뉴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미국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실제로 터져 나온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야말로 좀 엄청난 그 국내 반응들이 이어서 쏟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교회 습격이라는 거는 순직해병 특검팀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압수했던 일, 그리고 이제 김건희 특검팀에서 통일교 본부를 압수했던 일, 그리고 내란 특검팀이 오산 공군기지의 레이더 시설을 압수했던 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겨냥한 걸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큰 우려를 가지고 회담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 예상 외로 또 회담에 돌입해서는 이른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표현으로 이제 오해라고 했었던 얘기들 이게 좀 잘 풀리면서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졌던 이제 안보 문제라든지 관세 분야와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나 뭐 언급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뭐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을 좀 칭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추켜 세우고 뭐 대화의 뭐 상당 부분을 앞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지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한 업적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가지고 한반도 평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직접 요청까지 했는데요.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 쉽지 않은 상태인데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So if you become the peacemaker, then I will assist you by being a pacemaker. That's good. We can do big progress, I think, with North Korea. 자, 이른바 이런 발언들이 나오니까요. 칭찬 전략이 어떤 성공했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졌는데요. 그리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코드 맞추기를 위한 준비를 좀 많이 했다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좀 전에 이제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라는 식으로 트럼프가 설계하고 주도를 해 나가면 우리가 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보조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추켜 세우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트럼프 월드를 하나 지어가지고 거기서 저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골프를 칠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골프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그렇습니다. 둔다는 거를 캐치를 했고요. 또 이제 본인의 사업체와 관련된 예. 것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를 그렇습니다. 연결을 시켜가지고 예. 북한 문제에 대한 이제 해결사로서의 어떤 역할을 주문한 거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듣기 좋아할 만한 얘기들은 하나하나 아주 다 한 것 같아요. 뭐냐면 주식시장 얘기도 했고요. 네, 그 그렇습니다. 중요시하는. 최근에 이제 예. 다우존스 그 산업지수가 좋다라는 예. 점을 이제 굳이 꼽아서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뭐 백악관의 지금 이제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작업을 했는데 예. 굉장히 좋다. 뭐 예. 이런 칭찬까지 하는 모습이었고. 이 칭찬셀에 막 트럼프 대통령 얼굴에 그 뭐 미소가 번지는 게 보여지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뭐 이제 미국 언론에서도 예. 한국식 표현으로 치면 이제 입이 귀에 걸렸다라는 예. 표현을 사용할 그렇습니다. 정도로 미국 예. 언론에서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을 하는 모습이었고. 예. 그리고 뭐 특별한 뭐 선물들도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 거북선 모양을 철제로 만든 뭐 장인이 이제 직접 만든 선물을 하기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슬로건인 마가에다가 쉽빌딩, 그러니까 뭐 조선 산업과 관련된 부분을 집어넣어서 예. 마스가라고 이제 새겨놓은 뭐 모자라든지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특별한 골프채 이런 예. 것도 이제 준비를 해서 선물했고. 오늘 또 화제가 됐던 거는 예정에 없던 선물이 이루어진 거였습니다. 예.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서명식, 그 방명록에 이재명 대통령이 서명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에서 준비한 이제 서명용 펜을 사용을 했는데 예.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펜에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펜이 좀 이제 그 목재, 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장인들이 설계하고 직접 제작한 한국 대통령을 위한 특별 제작 펜이었는데 그 펜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직접 가져오신 거냐 이렇게 예. 이제 물으면서 관심을 가졌고요. 그러고 나서 그거 다시 갖고 갈 거냐 예. 이렇게 또 농담을 던졌습니다. 예. 펜 두께나 이런 게 굉장히 좀 아름답다, 멋지다. 뭐 한국에서 만든 거냐, 예. 뭐 이렇게 이제 관심을 보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양손을 이렇게 들어서 권유하는 방식으로 네. 뭐 그냥 가셔도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물을 했고요.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하는. 뭐 나이스 펜이라는 표현을 좀 여러 번 예. 사용을 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즉석 선물이 또 이루어지는 이런 이벤트가 생기면서 좀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좀 부드러워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찬 회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찬 회동은 이제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그때도 골프 얘기가 빠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여성 프로 골퍼들이 실력이 굉장히 좋다. 비결이 네. 뭐냐 이제 이렇게 물었더니 이재명 대통령이 애초에 우리 민족에 이제 손재주가 많고 뭐 그런 어떤 민족적 특성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답변을 하기도 했고요.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산 골드 5 수제 맞춤형 퍼터를 선물을 했는데 골프 광인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을 해서 취향저격 선물을 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골프채를 이제 감싸는 그 재질에다가 이제 가죽 재질에다가 이제 45대 47대 대통령을 역임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특별 각인해서 이제 보내기도 했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 주한 미군 기지 관련해서는요. 그 부지 관련해서는 약간 팩트랑 다른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했고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오가는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이제 초반에 좀 긴장했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이제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라든지 주한미군의 감축 문제라든지 내지는 이제 주한미군 주둔비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거 뭐 이런 의제를 꺼내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언급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주한미군과 관련된 얘기를 몇 가지 했는데요. 특히 이제 주한미군이 4만 명이나 된다라는 식의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미국의 법률상으로도 주한미군은 28,500명으로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숫자는 이제 수십 년째 바뀌지 않는 중이고요. 그런데 이제 뭐 그동안에도 꾸준히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실제 숫자보다도 주한미군의 숫자가 많다고 뭐 착각을 하는 건지 혹은 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왔었고요.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을 나서서 이제 정정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뭐 그게 이제 어떤 핵심적인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회담을 진행하는 도중에 주한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데 자신들이 엄청난 돈을 썼고 물론 뭐 한국이 기여한 게 있긴 하지만은 나는 이 기지의 어떤 부지 주한미군 기지 부지의 소유권을 원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리스를 통해서 지금 이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임대차 계약을 없애고 거대한 군 기지를 두고 있는 그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앞으로 좀 보고 싶다 이런 식의 돌발적인 이야기를 이제 꺼냈습니다. 그리고 주한 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서 미국 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그걸 두고 지금 말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는 친구였고 또 지금도 친구이기 때문이다라고 답변을 하면서 그 뒤에 이제 주한 미군 기지의 소유권 문제를 언급을 한 겁니다.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애초에 임대차 계약으로 미군 기지를 미국에 제공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4조를 보면 상호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 바에 따라서 미 합중국의 육군과 해군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 그리고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그러니까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라고 하죠. 주한 미군 지휘협정 제2조를 보면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서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여죠, 그러니까. 네, 뭐 굳이 뭐 쉽게 표현하자면 공짜로 증여받는 뭐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지휘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해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서 대한민국에 반환돼야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도록 공여를 해주긴 하지만 미군이 더 이상 안 쓰게 되면 그 땅은 우리 정부가 돌려받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실제로 이제 용산 미군 기지 같은 경우도 평택으로 기지를 이동한 이후에 우리가 그 공여를 철회해서 그걸 반환받아가지고 지금은 일부 개방을 해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로 빌려주지만 아예 넘겨주는 소유권을 주는 건 아니다. 이거는 이제 법령상 그리고 이제 미국과 우리가 맺은 협정상의 명확한 방침인데 그래서 오늘 이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자들 브리핑을 할 때 따로 설명을 또 했습니다. 소파 협정에 따라서 주한미군이 그 부지를 쓰는 동안 우리가 공여를 하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지 헤아려 본 뒤에 언론에 답을 드려야 될 것 같다. 협정문에 시설과 권역을 공여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고받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꺼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양국의 협정 내용에 따라서 고정이 돼 있는 값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거는 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고요. 뭐 다른 사안도 아니고 이제 미군 기지를 미국의 소유권으로 넘겨준다라는 거는 특히 이제 뭐 개인 사업자가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거라면 한국의 이제 부동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건데 미국 국가가 이 땅을 사들이겠다라고 하는 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영토 할양에 해당할 수도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뭐 굳이 이제 국가 간의 계약 관계로 따지자면 이른바 이제 조차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 넘어가는 거라서 뭐 우리 이제 국회와의 협의도 필요하고 우리 국민들의 뭐 이제 그 동의도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툭 던지는 것처럼 쉽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하다. 뭐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그 SNS요. 그게 어떤 극우주의자들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뭐 강훈식 비서실장이 급파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확인된 건 오해가 풀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이 얘기는 심지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오늘 회견에서 직접 한 얘기입니다. 오해가 풀렸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제 숙청이나 혁명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발언이 글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 올라오고 나서 애초에 예정됐던 시간보다도 정상회담이 또 늦어졌습니다. 한 30분 정도 좀 지연이 되고 여러 사정들이 겹치니까 뭐 국내는 물론이고 이제 미국에서도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난리가 났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의도로 한 얘기냐. 그랬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대통령을 앉혀놓고 미국 대통령이 그 얘기를 또 꺼냈거든요. 뭐 물론 이제 미국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한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이제 들어보자면 미국 군대를 우리가 직접 조사한 게 아니라 한국군의 통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특검이 확인한 것이다. 이 부분을 강조를 했습니다. 뭐 물론 이거는 이제 건조한 사실관계상 이제 팩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 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 이후에 정치적 혼란을 극복한 지 얼마 안 됐다. 국회가 임명한 특검이 지금 사실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특검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있다가 옆에서 바로 반응을 했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면 그 미치광이 잭 스미스를 말하는 거냐라고 끼어들었는데 잭 스미스는
지난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특검으로 임명이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연루돼 있는 2022년 대선을 둘러싼 그 뭐 의회 폭동이라든지 네. 대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 뭐 일종의 이제 그것도 넓게 보면 이제 친위 쿠데타라고 할 수 네. 있겠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문제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려고 했었던 인물을 지칭합니다. 예. 물론 뭐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막히는 바람에 실제로 처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대선을 승리하고 나서 곧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특검 수사를 중단을 시켜놓은 상태고, 예. 잭 스미스 특검을 향해서 정치적 마녀 사냥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이제 예. 공격한 바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꺼내면서 특검이랑 연결해서 이제 웃는 뭐 그런 장면이 네. 연출이 됐고, 그래서 그 옆에 앉아있던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이나 마르코 루비오 그 국무부 장관, 뭐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폭소를 네. 터뜨리는.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자연스럽게 네. 넘어간 뭐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 설명을 듣고 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듣고 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가 있었다고 확신을 한다. 예. 교회 압수수색에 대한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거는 비공개 회담에서 논의하겠다. 네. 잘 해결될 거라고 확신한다라고 해서 무난하게 넘어가기는 했습니다. 예. 다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번 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게 좀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이 국내를 지키지 않고 네. 미국으로 급파되게 됐던 배경과 연결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른바 미국 내 극우 세력, 이제 마가 세력이라고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그 지원 세력인데요. 마가 세력이 한국의 극우 세력들과 연동이 돼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네. 이제 한국의 극우 세력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미국 마가 세력을 통해서 미국의 이제 워싱턴 D.C. 정치권으로 흡수되고 있고 그 이제 뿌리의 마지막에는 트럼프 대통령까지 닿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예. 우려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미국으로 급파가 돼서 백악관 비서실장을 이제 수지 와일즈 백악관 비서실장 만나서 이 상황을 좀 수습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가졌다라는 한겨레 보도가 나오기도 예. 했습니다. 이 부분을 앞으로도 좀 주목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대단히 어떤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요. 분명한 것은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물론 오해가 있었다는 확신이 있다는 말은 했지만 네.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그 극우주의자들의 주장이 한 번이라도 흘러나왔다는 입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SNS 전 세계로 기반이요. 타전이 된 거죠. 그 부분 한번 주목해볼 그리고 경계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예. 중국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가 이번 회담의 예. 이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뭐 직접적으로 이 사안이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중요한 그 보수 싱크탱크인 CSIS 예. 국제전략문제연구소에 가서 연설을 한 뒤에 중국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언급을 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안미 경중, 예.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고 해왔던 우리의 그동안의 기조를 뒤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일종의 강력한 견제 정책, 심하게 얘기하면 이제 봉쇄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까지는 한국이 이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런 입장을 가져왔던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이제 몇 년 사이에 또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이제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한국도 과거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는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기 때문에 거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것이지 이제는 이제 미국의 이런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건 더 이상 아니다. 이 말인데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른바 그 균형 외교 예. 전략에 대한 뭐 사실상의 폐기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뭐 국내에서도 이제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만 워낙 지금 미국이 구심력을 강하게 발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을 가기 전에 일본을 들러서 간 것도 그렇고요. 예. 그거는 이제 그동안 미국이 강조해왔던 이른바 이제 한미일 협력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외교 전략을 짜겠다라는 신호를 이제 미국에 준 것이기도 예. 하고 이번에도 가서 이제 기존 전략보다도 더 미국 쪽으로 이제 기울여서 방향을 잡겠다라는 거를 대통령이 명확하게 이제 선을 그은 예. 거기 때문에 뭐 그동안에 나왔었던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부를 향한 이른바 이제 친중 문제 논란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네. 긋겠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게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완전히 협상이 다 마무리가 된 게 아니고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청구서가 조만간 구체적으로 네, 날아오기 그렇죠. 시작할 텐데
뭐 그때를 위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좀 할 필요를 느끼는 것 같고 뭐 종합적인 결론이 그쪽으로 가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국내 문제 좀 한번 다뤄볼까요?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예요. 이 예상을 깬 거죠. 장동혁 후보가 선출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예. 이제 돌풍의 결말이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을 새로 이끌게 될 대표의 강성 반탄파, 예. 윤석열에 대한 탄핵 반대파라고 할 수 있는 장동혁 의원이 선출이 됐습니다. 예. 신임 장동혁 대표는 재선 국회의원이기도 네. 해서 뭐 기존에 물론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당선된 적이 없었던 국회의원을 지내지 않았던 이제 이준석 대표를 선출한 적도 있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국회 도서관에서 전당대회 당대표 투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결선 투표 결과 장 신임 대표가 22만 301표를 얻어서 당선이 네. 됐고요. 결선 투표 상대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21만 7,935표였으니까요. 불과 2,366표 차이로 네. 결론이 났습니다. 상당히 좀 격차가 적었던 이제 박빙승부였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제 구체적인 선거인단 투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원 투표에서는 장신임 대표가 18만 5천여 표를 얻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문수 전 장관이 16만 5천여 표였으니까 예. 여기서도 이제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예. 거의 2배 가까이 뭐 예. 6대4 정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6대4 정도로 김문수 전 장관이 많이 받았습니다. 예. 김문수 전 장관이 5만 2,746표, 예. 장동혁 의원이 3만 4,901표였으니까 국민 여론조사에서의 열세를 당원 투표를 통해서 그렇군요. 극복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배경에는 결국 이제 이 전당대회 룰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예. 없겠습니다. 당원 투표를 80% 반영하고 국민 여론조사를 20% 반영한 룰에 따라서 결국 승부가 갈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지난번 1차 본경선에 대한 결과 발표도 했는데 네. 실제 실제 본경선에서도 장동혁 후보가 1위였습니다. 네. 15만 3,958표를 예. 얻었고 김문수 후보가 13만 1,785표로 이렇게 나란히 1, 2위로 결선에 올라왔고요. 네. 조경태 후보가 7만 3,427표, 안철수 후보가 5만 8,669표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장동혁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반대급부로 가장 주목을 받는 정치인은 떨어진 김문수 후보도 아니고 예. 출마도 하지 않은 한동훈 전 예. 대표가 됐습니다. 상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의 앞으로의 입지가 흔들리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의 동정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오늘 그 친한계 원외 인사들이 모여 있는 단톡방에 한동훈 전 대표가 글을 짧게 남겼는데 모두 담담히 힘내시죠라는 취지의 메시지였다고 하고요. 예. 익명의 이제 한동훈계 측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전 대표가 차악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김문수 후보를 지지를 했는데 전대 발표 이후에 이제 실망한 친한계 인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메시지를 올린 네. 것 같다라고 했고요. 친한계 인사들이 보기에도 참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대표가 너무 좌절하지 말라라고 격려한 걸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그만큼 앞으로 장동혁 체제 안에서 친한계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어려워진 뭐 그런 그렇습니다. 국면으로 볼 수 그리고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말 오른쪽 끝으로 달려가는군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경미 작가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